정비를 해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수님? 맞습니다. 예. 근데 어느 차원에서 이번 정부 들어서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보 공유가 안 됐다는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SK텔레콤 문제나 아니면 LG U+ 문제나 이게 다 윤석열 정부 때 이제 불거졌 수면 아래에 있었던 것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고도화되는, 말씀대로 이제 코로나 때 이게 모든 정보를 어쨌든 다 모아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역으로 정보가 유출되는 일로 지금 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언제 지금 안 됐다는 건지 좀 투명해요. 네네. 네. 정보 공유 체계는 예전부터 마련이 돼 있었고요. 네. 사실은 그거에 따라서 정보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고 대응할 때는 특히 해킹 사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KT 요번 건도 물론 포함해서 SK텔레콤, LG U+ 때 그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라는 걸 말씀하시죠. 저는 전체적으로 다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에서 실제로 업무를 해보면 유관 기관 간에 바로 딱 너무 인지한 많이 돼서 타이밍에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정원이 네. 국정원 선관위 뭐 서버 해킹 됐을 때 네. 북한 소행이다라고 단정해서 예려 네. 다양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본진을 찾아야 되는데 처음에 딱 북한 소행이다라고 규정 내려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그게 흐지부지 돼서 대응을 못했던 이런 사례도 있잖아요. 정보 공유를 통해서 어, 분석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아니 같고요. 그런 일도 있죠. 이번 그냥 일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보 공유의 그 적시성, 그 다음에 신속성에 있어서는 분명히 외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신재난 위기관리 매뉴얼로 보면 1단계에서는 가기정통부 담당 국장이 그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하고 그 담당 부처하고 공유를 하다가 그게 격상됐을 때, 피해가 생기고 규모가 커졌을 때 국가정보원에서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면서 그게 민간이 됐던 국가 뭐 정보기관이 됐던 아니면은 뭐 국가 전략자산이 됐던 공유해서 그걸 격상시키는 것이 지금 국정원이 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작동되면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러니까 위원님께서는 지금 체계를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체계가 잘못돼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정보를 공유한다라고만 써놓으면 그럼 어느 정도로 디테일하게 정보를 공유하는데 얼마나 빨리 공유하는데 이런 거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그러지 못했다. 그렇죠. 키사가 받는 정보를 보면 뭐 이렇게 걸러지고 한 정보들을 받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정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말씀해 주셔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 프렉 보고서 얘기하시면서 정부가 털렸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더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정부기관이 사실로 확인한 사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 단순한 개인의 정보나 기업의 정보 차원을 넘어서 명백한 국가적 안보 위기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논의한 건 이제 개인 정보에 집중해서 논의를 했다라면 프렉에 실린 것들은 내용이 좀 방대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가 아까 온나라 시스템을 먼저 말씀드린 건 저희 정보기관이 이 내용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도 말씀드린 거고요. 온나라 시스템은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무원들, 지자체 모두 포함해서 거기서 논의되고 있던 회의록, 보고서, 메모 이 모든 것들이 공유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해커가 이 시스템에 산하기관을 통해서 침투해서 거기서 통일부와 해수부 직원의 아이디하고 비번을 탈취한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정보를 입수했다. 여기까지는 프렉 보고서에 있고요. 그걸 이제 사실로 확인한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피해 범위가 도대체 어딘지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보고서가 유출됐는가. 그 다음에 계정이 털린 공무원이 딱 둘인가 아니면 더 있는가. 그 다음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는 백도어는 더 있는가 아니면 요 하나인가. 이 모든 것들은 전수조사를 해봐야지만 아는 거고요. 온나라 시스템 말고도 우리 공무원들이 쓰시는 GPKI 공인인증서 관련 소스 코드도 유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내부 메일 서버의 소스 코드도 유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커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대검이라든가 이런 주요 부서에 계신 분들을 전문적으로 피싱, 스팸 메일을 보내서 피싱한 사례도 보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공격을 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 내용들이 해커 한 명의 컴퓨터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보통 해커들은 팀을 짜서 단체로 움직이기 때문에 전체가 이 도구들을 가지고 움직이면 피해는 훨씬 더 광범위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공무원의 아이디 계정 정보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했는데 CDR이라고 있잖아요. 네. 네, Call Detail Record. 누가 언제 누구와 통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는 건데 이 CDR이 유출됐을 경우에도 꽤 심각한 피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DR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요. 외국 같은 데서는 2016년도부터 통신사 해킹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통신사는 다른 기관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르냐 하면 금융기관과는 다르게 중요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런데 통신사의 중요한 정보는 통화 상세 기록, 즉 CDR 레코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걸 파악하면 주요 공직자나 군 주요 인사가 언제 어디서 누구랑 만나고 동선이 어떻게 된다. 이 모든 걸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에 미국의 9개 통신사가 해킹을 당했습니다. 그때 월스트리트 저널은 통화 상세 기록, CDR 여부부터 조사를 했고요. 조사한 결과 트럼프 캠프 인사부터 시작해서 주요 공직자의 통화 상세 기록이 나갔다. 네. 그리고 해커들이 더 나가서 감청 장비까지 접근했다라고 하는 기록 내용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코로나 시기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망 분리, 폐쇄망 정책이 무력화됐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 정부 또 기관들,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걸 그동안에 제대로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비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까요? 일단 뭐 그게 제일 클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보안 업체는 약간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면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이제 보안 관련한 법제도 자체가 우리가 이제 보통 뭐 퍼지티브 규제 그래서 어떤 걸 하라라고 법에서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선에서만 하는 경향이 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망분리로 하던 것이 이제 다 무력화됐으니까 조금은 이제 좀 창의적으로 미국처럼 또는 유럽처럼 보안을 할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AI를 도입해야 되니까 2, 3년 내에 이제 단기적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기업들이 그 단기간에 그 역량을 키우려면 인력도 많이 뽑고 투자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네, 롯데카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롯데카드 측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이 CVC 등 일부 민감한 개인 정보가 처음에는 모두 암호화됐다고 했다가 앞에서도 롯데카드 측에서 인정을 했습니다만 개인 정보가 암호화되지 않았거나 암호가 해제된 상태로 유출된 사실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개인 정보가 평문 상태로 24시간 이상 로그 서버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 어떤 심각한 우려가 제기됩니까? 보통 이제 로그 기록에는 주요 정보를 담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 조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걸 안 지킨 거죠. 그런데 재미난 건 SKT와 롯데카드가 그 면에서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SKT 경우에는 처음에 주민번호가 전부 다 암호화돼서 DB에 보관되고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임시 서버 2대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건 개발자들이 편의상 만들어 놓은 서버고 모든 암호화된 데이터는 일단 임시 서버에서 풀려서 일정 기간 저장이 돼 있었습니다. 해커는 이제 거기에 악성 코드를 심었던 거고요. 유출 여부는 로그가 부족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카드 같은 경우에도 원래 주민등록번호가 저장돼 있는 곳에서는 암호화돼서 저장돼 있었으나 로그 서버에서 풀린 채로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게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런 걸 이제 자산 파악 자체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게 안 돼서 생긴 문제라고 봅니다. 네,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펜토셀과 관련해서 2010년에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펜토셀에 대한 허용 규제 완화를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당시에 이동통신사가 무선국 개설 신고 검사에 따른 행정 비용과 망 구축에 따른 투자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 이런 효과까지도 홍보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규제 완화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그때 규제 완화를 하면서 펜토셀에 대한 안전성 대책이 같이 나가야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전도 안전성을 갖춘 것들을 허용하겠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완화를 하는데 펜토셀에 대한 어떤 안전성 대책은 좀 미흡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게 이제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오후 시간에 계속 계실